근데 우리가 실제로 선 스펙트럼을 몇 번 본 적이 있잖아요. 수업하면서. 그쵸? 봤겠지? 수업하면서 같이 봤잖아. 이런 그림들 각종 기체의 선 스펙트럼이라 가지고 보여줬었잖아요.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거랑은 다르게 선의 개수가 좀 많죠. 심지어는 이렇게 따닥따닥따닥 붙어서 나오는 이런 선 스펙트럼도 있잖아. 근데 뭐 당연한 얘기죠.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건 에너지 준위가 4개밖에 없는 이상한 원자였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선 스펙트럼이 어떠한 원리로 선이 이렇게 찍히고 어떻게 관찰이 되는지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도입한 가상의 원자이고요. 실제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오히려 무한히 많습니다. 그죠? 각 궤도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 들뜬 상태의 개수 자체는 엄청 무한히 많다고요.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안에서 전자가 전이할 수 있는 경우의 수, 다시 말해 전자가 그 안에서 전이하면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종류도 무지하게 많겠죠. 그러니까 당연히 얘를 선 스펙트럼을 관찰을 하면 그만큼 많은 수의 선이 찍히게 되는 거지. 이런 식으로 말이죠. 그쵸? 그리고 이제 이 선 스펙트럼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 준위가 양자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. 생각해보세요, 여러분. 에너지 준위가 방금 본 거랑 똑같이 이렇게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다 존재를 모든 공간에 다 존재를 하고 있다면 그 안에서 방출되면서 나올 수 있는 에너지의 어떤 크기 자체도 연속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지. 그렇지 않겠어요? 그럼 그 원자에서 나오는 빛을 스펙트럼의 형태로 관찰을 하면 어떤 스펙트럼이 관찰이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거야? 연속 스펙트럼. 우리가 이제 햇빛, 백색광이라고 하죠. 모든 파장의 빛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이런 햇빛, 얘네들을 스펙트럼으로 관찰한 거랑 똑같이 이렇게 무지갯빛처럼 연속적으로 쫙 모든 파장의 빛이 다 관측이 되는 연속 스펙트럼이 관찰이 되어야 하는 게 맞겠지만 우리가 이제 존재하는 모든 기체들의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보면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스펙트럼의 모양은 다를지언정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선 스펙트럼의 형태로 관찰이 된다는 거지. 이 말은 이 모든 기체의 원자들은 적어도 기체의 원자들은 전부 다 에너지 준위가 이런 식으로 양자화되어 있구나 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는 거지.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?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이제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 봅시다. 자, 이제는 이 선 스펙트럼의 종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얘네들이 전부 다 선 스펙트럼이라는 큰 범주로는 볼 수 있지만 엄연히 이 세 가지의 기체의 선 스펙트럼은 생긴 게 다르죠. 정확히는 선 스펙트럼이 출력되는 위치 자체가 조금씩 다르다는 얘기지. 이 말을 우리가 배운 얘기로 조금 더 바꿔서 얘기하면 각각의 기체에서 방출되는 빛에너지의 파장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얘기죠. 이건 왜 그럴까? 우리가 전자가 돌 수 있는 궤도가 양자화되어 있는 것 자체가 그 원자핵과 전자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알고 있죠? 얘기도 했어. 아마 수업 시간에 한 번씩은 얘기했을 거예요. 그치? 원자가 얼마나 어떤 결합을 하고 있고 원자핵의 입자가 얼마나 들어있고 그 차이에 따라서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하는 힘, 에너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달라지게 되고요. 그렇게 되면 원자의 종류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원자가 갖는 에너지 준위들 자체도 전부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지. 그럼 당연히 각각의 원자가 양자화되어 있기는 해도 그 궤도 자체가 양자화되어 있기는 해도 원자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것은 그 각각의 원자가 갖는 에너지 준위의 에너지들은 전부 다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쉽게 말해 원자의 종류가 달라지면 그 원자가 내뿜는 원자 내에서 전자가 전이함으로써 방출되는 빛에너지의 파장들도 원자의 종류에 따라 전부 다 다르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. 원자의 구조 자체가 다르니까.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?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봅시다. 원자의 종류가 다르면 원자에서 방출되는 빛을 선 스펙트럼으로 관찰했을 때 그 선 스펙트럼의 모습도 원자의 종류에 따라 전부 다 달라지겠네. 거꾸로 내가 어떤 특정 빛을 관찰을 해서 선 스펙트럼의 형태로 분석을 한 결과 요 선 스펙트럼이랑 요 선 스펙트럼이 모양이 다르네? 그럼 요 빛과 요 빛의 종류도 다시 말해 이 빛과 이 빛이 어떤 원자에서 나왔는지도 구분할 수가 있겠네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왜냐면 원자에 따라서 원자의 어떤 구조에 따라서 그 원자에서 나오는 선 스펙트럼은
고유하게 정해질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. 모든 원자들은 전부 다 다른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. 그치? 그럼 내가 그 데이터를 수집할 수만 있으면 어떠한 선 스펙트럼을 내가 우연찮게 수집을 했을 때 이 빛은 어떤 원자에서 나온 빛이구나 까지도 연결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선 스펙트럼이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. 요 단원을 시작할 때 이제 얘기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이 스펙트럼이라는 존재 덕분에 우리가 직접 갈 수 없고 볼 수 없는 세상에 대한 정보까지도 얻을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. 어쨌든 원자들의 궤도가 양자화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에너지도 양자화되어 있고 원자별로 나오는 스펙트럼이 전부 다 고유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행성에서 오는 빛, 어떤 행성에서 방출되어서 오는 빛을 분석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야. 그 행성의 구성 성분 하나하나까지도 스펙트럼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소리죠.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?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 에너지 준이 양자화됐다 이러고 배우고 끝난 게 아니라 얘네들을 통해서 그런 것마저도 알 수 있구나, 그런 효과가 있었구나 라고도 좀 한번 인지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래서 이 기체의 선 스펙트럼이 어떻게 이 원자의 종류에 따라 다른가를 좀 정성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, 여러분들 교재는 오른쪽에 보면 금속의 불꽃 반응의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도 요 이제 에너지 준위의 양자화를 통해서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할 때에는 요 기체의 에너지 준위 그리고 고체의 어떤 불꽃 반응을 곁들여서 앞에서 요런 이유로 이제 에너지 양자화에 따라서 선 스펙트럼이 관찰이 되고 요런 이유 때문에 원자의 종류가 달라지면 선 스펙트럼도 다르게 관찰이 되는구나. 이걸 통해서 선 스펙트럼을 가지고 어떤 구성 성분이나 기체의 종류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게 되는구나 라고까지 이해를 한다면 훌륭할 것 같아요.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?